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 의사 박천세입니다. 조용한 ADHD, 즉 주력결핍 우세형 ADHD로 추정되는 아이에게 정신과 약을 복용시키고 싶지 않아서 한의원 치료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조용한 ADHD라고 말씀하신 아이의 증상이 진짜 ADHD로 인한 문제인지 혹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과 같은 다른 문제는 없는지 검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흔히 조용한 ADHD라고 부르는 주력결핍 우세형 ADHD가 문화시인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눈에 띄게 산만하거나 충동적인 행동, 공격행동, 분노 표출 등을 드러내는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ADHD 또는 주력결핍과 충동성, 과잉행동을 모두 보여주는 복합형 ADHD와 달리 조용한 ADHD는 돌출되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심지어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기도 합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3% 정도가 ADHD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ADHD는 비교적 흔한 문제이지만 치료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조용한 ADHD 때문입니다. ADHD 아동은 과제물을 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느라 시간을 오래 끄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필이나 지우개와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산 외투도 벗어놓고 놀다가 그냥 오는 것과 같이 크고 작은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준비물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알림장을 적어놓은 과정에서도 쉽게 주의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만약 전달받은 내용이 5가지라면 서너 가지 내용은 아예 빼먹기도 하고 해독 불가능한 몇 가지 단어만을 써오기도 합니다. 또한 반복해서 지시를 해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학원에 가는 시간, 집에 돌아와야 하는 시간 등도 자주 어기며 지키지 못합니다. 이는 아이가 영악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처럼 ADHD 아동의 경우 주의력을 지속하는 시간이 짧고 각성도가 낮다 보니 사소한 자극에도 주의가 쉽게 분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숙제, 독서, 혼자 하는 학습 등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ADHD로 인한 이러한 주의력 결핍 증상은 긴장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일시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 이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온다는 데 있습니다. 간혹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볼 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놀이를 할 때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뿐 보편적으로 집중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력 결핍 문제가 아이들에게서 흔하게 보이는 특성 정도로 간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ADHD 증상이 있으면서도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따라가고 심지어 좋은 점수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어 학습량이 많아지고 복합적인 사고와 응용을 요하는 문제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주의력이 좋은 아이들에 비해서 점점 뒤처지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외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비해 성적이 낮으며 그러다 보면 자신감 상실과 같은 2차적인 문제도 보일 수 있습니다. ADHD 아동의 60에서 80%는 성인기까지 ADHD 증상이 지속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사회생활에 부적응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DHD는 가능하면 어릴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의원에서 ADHD를 치료할 때는 단순히 각성제를 이용해서 뇌의 흥분을 강제로 유도해서 몸에 부담을 주는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뇌를 인체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며 뇌의 다양한 기능들도 오장육부 기능과 관련지어서 해석하기에 ADHD 치료 또한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관점에서 보고 전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서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감정 조절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ADHD 아동의 경우에는 뇌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임을 고려하여 몸과 마음과 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치료합니다. 이러한 한의학적인 ADHD 치료 방법은 뇌의 일부분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되는 서양의학적인 치료 방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ADHD 아동들은 학습장애, 틱장애, 강박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반항장애, 후망장애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흔히 동반하게 되며 또한 2차적으로 자신감이나 자존감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도 ADHD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ADHD 증상뿐만 아니라 동반되는 다른 문제들도 함께 호전되도록 치료합니다. 아울러 ADHD를 가진 아이들은 신체 감각이 매우 예민하여 불면증, 식욕부진, 잦은 감기, 알레르기, 비염, 두통 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이 증가되어 이러한 증상들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ADHD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는 양약을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주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외국 논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ADHD 증상이 아주 심해서 한 가지 치료 방법만으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양약의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한약 치료와 양약 치료를 병행하거나 양약을 복용하면서 침뜸, 약침 등과 같은 한의학적인 치료법들을 병행하면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분의 문제가 조용한 ADHD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정확한 검진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